A라는 부품을 교환을 했는데 다시 또 A라는 부품으로 교환을 하겠다. 저 또 열려요. 안 열리면 안 열리면 예, 어쩌다 보니 후속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 채널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이라면 2018년 7월에 스팅어 주행 중 문 열린 문제에 대해서 심층 취재한 것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도 BMW와 번갈아 가면서 타고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 제가 타고 다니는 스팅어에서 주행 중 문이 열리는 문제가 발견되었고 취재 결과 생각보다 많은 운전자들이 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박병일 명장에게 원인과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고 기아차 측에서는 별다른 입장이나 원인을 밝히려는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 보도해드린 지 2년이 지났는데 또 주행 중 문이 열린다는 제보가 들어와서 오늘 차주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를 진행하는 차주는 2년 전 주행 중 문 열린 문제 취재 당시 영상 자료를 보내주시는 등 여러모로 협조를 해주신 분이고 2년이 지나서 또 제보를 해주셨다는 것은 지금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주행 중 문 열림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할 겁니다. 예, 차주와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효준 씨 나와 계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물론 그때는 저희 직원들과 이메일로만 연락을 받으셨습니다만 꼬박 2년 만에 이렇게 직접 인터뷰 응하게 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오늘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강효준 씨의 차종이 정확히 어떤 겁니까? 기아 스팅어 차량 2.0 플래티넘이고요. 예. 차 출고 가격이 한 4,500 정도 돼요. 예. 차를 출고한 지는 얼마나 되셨고 누적 주행 거리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제가 2017년 11월경에 구입했고, 이게 이제 제가 리스로 구입한 거여서 월 한 79만 원 정도 달달이 내고 있고, 지금 한 2년 7개월 정도 운행했고, 키로수는 한 9만 3천 정도 돼요. 예. 그 제보 주신 내용을 쭉 보니까 출고 후에 지금까지 꽤 많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제보 주신 건 주행 중 문 열림인데 이게 언제 처음 발생했고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제가 최초 열렸던 건 월수는 모르겠고, 18년도에 고속도로에서 한 110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조석 문이 열리면서 이제 펑 하는 소리랑 함께 이제 문 열린 경보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예. 그리고 최초 제가 요 문 열림 현상에 기아 측에 문의를 했을 때 저한테 답변해 주신 내용이 문을 꽉 닫지 않았냐, 뭐 열고 달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블랙박스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분 정도 주행하고 나서 문이 열린 거거든요. 앞쪽 조수석 문이 열렸다는 말씀이시죠? 네, 운전석 보조석 문. 예. 그 2년 전 겨울에 저희 차 같은 경우는 고르지 못한 노면을 지남과 동시에 문이 열렸는데요. 그 강효준 씨는 도로 상태와 같은 주행 조건에서 특별한 점이 있으셨습니까? 저는 영동고속도로가 그 평창올림픽 하면서 노면을 다 바꿨어요. 예. 그래서 아주 매끈한 도로 그냥 잘 달리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네. 그 주행 중 문 열림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 기아차 서비스센터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문을 꽉 닫지 않았냐, 문을 열고 주행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고 예. 보조석 문을 열고 닫을 필요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좀 황당했죠. 그리고 뭐 기아 측도 물론 주행 중 문이 열린다는 게 뭐 이제 뭐 정확히 원인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때는 많이 황당했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 문이 열렸을 때 기아차 측에서 따로 조치해준 내용은 있습니까? 일단 그때 보증 기간이어서 무상 교체로 해주셨어요. 네. 그 무상 교체로 조수석 문을 교체했다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문이 열린 이후에 주행 중 문이 2번이나 또 열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때까지 총 3번 주행 중 문이 열린 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언제 발생했고 당시 상황은 좀 어떠셨습니까?
일단 19년도 운전석 뒷문이 열렸을 때는 40km 정도 시내 주행 중이었었고, 예. 그리고 2000년도 4월에는 이제 운전석이 열렸는데 자동차 전용도로 80km 주행 중이었는데, 그때 제일 놀랐던 게 제가 이제 운전할 때 왼쪽 무릎을 운전석에 기대서 운전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왼쪽 무릎으로 느껴질 정도로 문이 열렸고, 일단 펑 하는 소리가 제일 크게 놀라요. 근데 제가 그때 2차선으로 주행 중이었는데 바로 옆에 1차선에는 포터가 있었고, 예. 제가 기아 쪽에 말씀을 드렸던 건 기아 쪽은 뭐 완전 개방은 되진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완전 개방은 되진 않는 거 저도 확인했고, 그 이제 펑 하는 소리랑 문 열린 경고음 때문에 놀라서 제가 핸들이라도 틀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2차적 사고가 분명히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뭐 나머지 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 운전석 때는 정말 크게 놀랐어서, 예, 제가 그래서 그냥 갓길에 차 세우고 비상 깜빡이 틀고 다시 이제 문 확인하고 이렇게 나머지 주행까지도 하긴 했었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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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깜짝아. 와, 깜짝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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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기아차 측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그 2019년도 두 번째 수리는 무상으로 진행을 했었고, 2000년도 4월에는 모든 기간이 끝났었어요. 2020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운전석. 예. 그때는 이제 무상이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제가 최초에 그 이상이 없던 차량을 받았으면 인정하고 제 돈으로 교환을 했을 거다. 근데 앞서 두 번씩이나 문이 열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돈을 지불을 못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서 운전석이랑 이제 문이 열리지 않았던 문까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4개 다 문을 교환을 한 거죠. 예. 하나 궁금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3개의 문이 열린 건데 기아차 측에서는 문 4개를 모두 교체해줬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네. 이 당시 주행 중 문이 열리지 않은 나머지 문까지 교체해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 기아 쪽에 어차피 각기 다른 3개의 문이 열렸는데 나머지 열리지 않은 문도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최초 기아 측에서 말씀을 주신 건 일어나지도 않는 사고에 대해서 기아 측은 어떠한 수리도 해줄 수 없다, 이게 최초 답변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기아가 지금 기아 측에 바로 예약이 안 돼요. 그 전담 수리반이 따로 있는데 예약을 하면 최소 3일, 뭐 길게는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되고, 상담 1시간, 그리고 문 한쪽 교환하는데 또 1시간 정도 걸려요. 예.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통화하는 시간, 이런 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어차피 저는 열린다고 저도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열린다, 그러니까 교환을 해달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제가 무리한 요구를 진행한 건데, 그 부분에선 기아 측에서 그러면 요거는 무상으로 나머지도 교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 트렁크를 제외한 모든 문을 교체를 하셨잖아요. 이후에 또 주행 중 문이 열리는 사례가 있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 8월달 운전석 뒷문이 또 열렸죠. 예. 참나. 사실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문을 모두 교체했음에도 문제가 또 발생했다는 것은 문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될 것 같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박병일 명장을 찾아갔을 때 당시 박 명장께서는 센서나 모터, ECU 같은 게 오작동하는 전기 전자적 문제의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달리고 있는 도중에 잠금 장치는 그대로 있는데 문이 혼자 열려버리는 경우에는 각종 컨트롤 장치, 여기에는 액추에이터, 도어 레치 같은 것들이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니까 좌우지간 원인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것인데 서비스 센터 측에서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 문이 열렸을 때, 운전석 문이 열렸을 때, 그때 감사하게도 이제 오토포스트에서 문 열림 관련해서 이제 전자 시스템, 뭐 박병민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을 전달해 드렸어요. 예. 근데 그 부분은 뭐 말씀을 주셨던 건 일단 뭐 그 원인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을 들었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제가 정비소에 와 있는데,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엔지니어님이랑 지금 여기 총괄하시는 팀장님을 만났는데, 증상을 점검을 했는데 아니고, 오늘 점검을 해주는 내용은 그거예요. 기존에 A라는 부품을 교환을 했는데 다시 또 A라는 부품으로 교환을 하겠다. 근데 예. 그 A라는 부품이 뭐 최신식 부품이니 이번에는 열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결론적으로 주행 중 문이 최근까지 4번 열리신 건데 그 차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아차 측에서도 인정을 했습니까? 저번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이제 상담받을 때 엔지니어님이랑 그 여기 총괄 팀장님이랑 셋이서 면담을 진행했어요. 예. 근데 엔지니어님께 제가 역으로 질문을 했었어요. 엔지니어님, 지금 문이 4번 다 교환을 했는데 지금 또 문이 열렸는데 지금 원인을 못 잡으신 게 맞으시죠? 이렇게 문의를 드리니까 엔지니어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원인을 못 잡은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원인을 못 잡은 부품으로 오늘 또 수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좌우지간 그러면은 또 문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겠네요. 네, 제가 그래서 팀장님께도 오늘 말씀을 드린 게 그 부품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 또 문이 열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안 열리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원인을 못 잡. 하신 걸 저번에 인정하셨잖아요. 그 엔지니어님이랑 셋이서 얘기했을 때 인정하셨잖아요. 예. 근데 원인을 못 잡은 부품으로 다시 교환을 한다는 게 맞는 정비라고요? 제가 그래서 엔지니어님이랑 팀장님이랑 3자 대면 하자고 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차량의 원인을 못 잡았는데 그 부품으로 다시 교환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거 또 열려요. 안 열리면 아, 장담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열리면요. 열리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여기서 확답해주세요. 어차피 녹음 중이니까. 들어가 먼저 물었잖아요. 만약에 안 열리면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게요. 뭐 피해 보상이든 다 할게요. 무슨 피해 보상이에요? 전 몇 번이나 참았어요. 문 열리는 차를. 지금 그걸 서비스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예? 그걸 서비스라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 열리면요? 예. 그게 서비스예요? 아니 서비스가 뭐 어떻는데요? 뭐 서비스가 뭐 아 그게 고객한테 지금 한다는 소리가 안 열리면요? 일단 그러니까 안 열리면요? 고객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아니 저희들이- 사장님 제가 말씀 드렸죠? 네. 상식선으로 생각하자고. 예. 문이 열렸어요. 예. A라는 부품을 교환을 했어요. 예. 근데 다시 문이 열렸어요. 예. 근데 오늘 한다는 정비가 네. A라는 제품의 새 제품이 내려왔으니까 그걸로 교환을 한대요. 예. 그게 맞는 정비냐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똑같은 제품으로 또 교환을 하고 또 교환을 해도 열린다는 거죠, 저는. 지금 문이 한두 번 열렸어요? 최근까지 4번 열렸어요. 아, 역으로 그렇게 대답을 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팀장님, 저도 물론 지금 제가 뭐 화를 내면서 안 말하고 있지만 그때 저도 언성이 높았던 건 인정을 하고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팀장님께 다시 말씀을 드렸던 게 팀장님 지금 그 말씀은 고객한테 하실 말씀이 아니신 것 같다. 어떻게 안 열리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냐.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도 저도 받았고 저도 이제 언성이 높았던 부분에서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고. 네. 알겠습니다. 그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4번 모두 문이 활짝 열린 것인가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전에 보도해드렸던 것처럼 2차 걸쇠에 걸리는 그 정도로만 문이 열린 건가요?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한 건 솔직히 최근에 8월 달에 열린 것만 확인을 했고 예. 나머지는 제가 직접 확인은 하지 않았는데 완전 개방은 안 됐고 아마 한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예. 네, 그 정도 문이 열렸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방금 전에도 말씀 주셨지만 또 수리를 받으려고 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신 거고 지금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 중이신 거겠네요. 네, 지금 전화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문 열림 증상 외에도 차량 출고 이후에 서비스 센터에 갈 일이 많다고 써주셨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주로 대표적이셨습니까? 제가 뭐 정확하게 월수까지는 기억은 못하는데 신차 구입하고 약 3개월 뒤 정도에 차가 이제 꿀렁꿀렁 거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 제가 요거를 여주, 문막, 뭐 원주, 이천까지는 못 가보고 이천엔 전화를 해보고 원인을 못 잡더라고요. 한 3주 정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스팅어 동호회랑 뭐 인터넷으로 알아보니까 뭐 고압 펌프 문제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나서 그걸 말씀을 드려서 최초 이제 고압 펌프를 교환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스팅어 가장 고질적인 문제 이제 내부 잡소음, 글라스런 갈고
이제 기아 변속기 갈고 에어컨 내부 소음 갈고 핸들 잡소음은 원인은 있는데 수리는 제가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P단에서 D단으로 이동했을 때 차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요. 근데 처음에 제가 차를 받았을 때는 그 증상이 없었다가 한 2년 정도 타고 났을 때 그 증상이 나와서 원인을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뭐 사설업체라든지 인터넷에 알아본 결과 뭐 쇼버마운트를 교환을 하면 그 소리를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자비로 제가 교환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소음이 아직도 발생을 하고 엔지니어님들은 정상적인 소리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그래서 다시 역으로 여쭤봤어요. 제가 2년 동안 차를 타면서 이런 소리 못 들어봤다. 근데 뭐 정상적인 소리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뭐 지금 저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차를 처음 구입하시고 지금까지 서비스 센터를 몇 번 정도 방문하신 겁니까? 제가 총 뭐 기억 다는 못하겠지만 20번 이상은 방문을 한 거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뭐 서비스 센터에 방문을 하고 수리를 하고 뭐 상담을 하고 이런 시간 뭐 전화하는 시간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팅어는 서비스 센터 자체에서 예약이 안 돼요. 따로 또 전화를 해서 예약 시간을 별도로 맞춰야 되고 전담반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짧게는 3일 길면 뭐 일주일 그렇게 기다려야 되고 한 20번 넘게 놓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지금도 서비스 센터에 계신다고 해주셨는데 뭐 오늘은 진전된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엔지니어님을 만나 뵀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번에 말씀 주셨던 게 원인을 못 잡았다 했는데 어떤 수리를 하시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냥 똑같은 부품으로 단 뭐 최신 부품이 내려왔으니 그 부품 하나 갈고 뭐 다른 쪽 한 곳을 어디를 본다 그랬는데 제가 뭐 자동차 용어를 잘 몰라서 그래서 그렇게 본다 하고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자 시스템은 뭐 이상이 없냐?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답변을 다시 드린 게 그럼 똑같은 증상을 똑같은 부품으로 교환을 하면 다시 열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뭐 거기에서는 말씀을 정확히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엔지니어님이랑 팀장님이랑 셋이서 면담을 하자고 한 게 예. 그때 엔지니어님이 그러셨잖아요. 원인을 못 잡은 거다. 인정하시죠? 말씀하셨던 거. 예. 근데 지금 똑같은 소리를 또 한대요. 그게 뭔 말이에요? 원인을 못 잡았는데 그 원인을 못 잡았던 소리를 또 한대요. 아 그럼 저는 고쳐졌구나 하고 타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안 고치고 타는 거랑 고치고 타는 거랑 뭔 차이예요? 원인을 못 잡은 고장 수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안 고쳐고 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때 엔지니어님이 원인 못 잡은 거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그 소리를 또 한대요. 그래서 왜 고치러 가서 왜 기다리고 있는 거냐고요. 기아차 서비스 센터 담당자도 저희가 녹취록을 듣기로는 잠재적으로 주행 중 문 열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그 실제로 강효준 씨의 차는 수리를 받은 이후에 또 문이 열렸기 때문에 제보를 주시기도 했고요. 그 만약에 이번 사태 이후에 이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은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생각이십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뭐 해결 방법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기아 측에 처음 세 번째 문이 열렸을 때는 차량 교환을 요구를 했는데 그건 안 된대요. 법에도 적용이 안 되는 보증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럼 뭐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기아 측에 뭐 보상을 요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뭐 물질적 피해 보상이라든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요구한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제가 기아 쪽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로서 그냥 안전하게만 차를 좀 사게끔 해달라. 요거만 요구를 했던 거지. 뭐 솔직히 지금 저는 기아 측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소리를 하면 다시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기아 측은 뭐 열리면 뭐 수리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문 열림 현상으로 인해서 2차적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물이라든지 대인이라든지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문이 열리는 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알겠습니다.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야겠다고 마음먹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너무 화가 난 게 처음에 제일 컸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처음에 문 열렸을 때 오토포스 측에서도 감사하게도 또 이제 전국 스팅어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셨을 때 10대 중에 한 3대 정도가 열린다고 통계를 내주셨더라고요. 예. 근데 저 말고도 다른 이렇게 피해자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면 진짜 너무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보를 드렸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나 제조사 측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구하는 건 단 하나예요. 그냥 안전하게 차량을 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뭐 저도 일하는 입장이고 여기 뭐 엔지니어님이랑 뭐 상담하시는 분들 다 바쁘고 할 텐데 지금 회사에서 차 고장나서 정비한단 말도 이제 못 하겠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한참 일할 나이인데 매번 와서 여기서 한두 시간 정도 대기하다가 업무를 봐야 되니까 그냥 안전하게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면 될 것 같고요. 그 주행 중 문 열린 문제, 그 차량 출고 후 4번 해당 문제를 겪고 있는 스팅어 차주 강효준 씨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보신 것처럼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행 중 문 열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2년 전 기아차에서는 이 증상을 얘기하면 도어 레치를 갈아주는 조치를 취했었으나 박병일 명장은 이에 대해 문이 혼자 열려버리는 경우에는 문에 있는 각종 컨트롤 장치와 스위치, 액추에이터, ECU, 그리고 기계적 고리인 도어 레치가 모두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품 문제라면 전부 리콜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2년 전 취재 당시 실태조사 결과 100명 중 37명꼴로 해당 문제를 경험했다는 결과가 나왔고, 신호대기를 마치고 출발함과 동시에 문이 열리는 사례, 고속주행에서 문이 열리는 사례, 이와 더불어 G70, 그랜저, K7, 카니발 등 다른 차종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다는 차주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과거 도어 레치 문제로 YF 소나타 5만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말입니다. 지난 2010년 현대차는 도어 레치 부품 이상으로 YF 소나타 5만여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문 열림 현상으로 리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잠금 장치가 눌려진 상태에서 문을 연 뒤 다시 문을 닫으면 문을 고정하는 고리가 걸려서 제대로 닫히지 않는다는 문제였습니다. 어차피 곧 끝날 관심 아닌가요?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소 냉정하고 차가워 보이는 듯한 한마디지만 그의 한마디는 반복된 경험과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쓴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열악한 외상센터 환경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2011년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말한 2011년은 6발의 총상을 입은 석혜균 선장을 기적적으로 살려낸 해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열악한 외상센터에 대한 반성과 지적이 이어졌지만 관심이 사라지는 데에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발언을 인용하는 알랭드 보통은 인류의 절반이 매일 뉴스에 넋이나가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언론을 통해 결코 접할 수 없는 헤드라인이라면서 뉴스 과잉의 시대를 비판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비판에는 저희 역시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저희 역시 뉴스는 넘쳐나지만 우리가 끝까지 관심 가져야 할 일들에 대해 미디어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끝이 없습니다. 공론화되지 않으면 항상 현대자동차는 똑같습니다.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산 상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까지 낭비하고 있는 차주들이 직접 움직이고 증명해야 하는 현실, 그리고 묵묵부답인 국회와 제조사 때문인지 차주가 공론화를 위해 투자한 시간과 노력마저 기억 속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는 오늘. 그의 한마디가 유독 공감되는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사족입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를 밀착 취재하기 전 스팅어를 구입하자마자 뒷유리 굴곡 현상이 심하다는 것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출고 당시 소화리 공장에 있던 스팅어 모두 같은 현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와 관련해서 스팅어에 들어가는 유리를 만드는 하청업체 간부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사전 연락에서 무언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인터뷰를 요청했고, 자신이 해명할 테니 일단 기사를 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 질문 후 나온 그의 대답들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일까? 저는 그들의 문제가 단순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달리다가 시동이 꺼지는가 하면 차에 물이 차는 문제가 보이거든.